목요일 날 잭슨홀 미팅이 시작됩니다. 자, 잭슨홀 미팅은 세계적으로 경제 관련된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 파월 의장이 7월 FOMC에서 발언한 것처럼 미국 경제에 대해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소매 지표도 견조했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0 화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8월 20 화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시청하시면서 댓글에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1.39% 상승을 하면서 지금 노란색 선 21선 깨고 나서 초록색 선 61선도 깨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하락했을 때는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결국엔 제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024년 연말까지 상승을 계속한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이번에도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딱 찍고 나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하단 라인에서 제가 긴 양봉 나왔을 때 주식들 모아가시라라고 강력하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다시 잡으신 분들은 지금 큰 수익을 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미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이제 조만간 다 수익권으로 전환할 테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장 전이니까 나스닥 선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16시간 봉입니다. 자, 16시간 봉에서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눌렸다가 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눌린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때처럼 큰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겁먹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죠. 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 라인 부근에서 살짝의 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큰 걱정 없이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FOMC 회의록 공개가 있고 목요일 날 잭슨홀 미팅이 시작됩니다. 자, 잭슨홀 미팅은 세계적으로 경제 관련된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22일부터 4일 동안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되고, 파월 의장이 7월 FOMC에서 발언한 것처럼 미국 경제에 대해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소매 지표도 견조했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급락하지 않았으며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양호했기 때문이죠. 다른 연준 의원들이 언급한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선을 앞두고 제가 이러한 레포트들 많이 보여드릴 거지만 지금 9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을 떠나서 원래가 9월하고 10월은 계절적으로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9월, 10월은 매우 강력한 주가 형태를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쉬는 분위기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든 간 11월부터는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왔었고, 이러한 상승세는 통상 다음 해인 5월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대선 직전에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기에 미국 주식을 모아가기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누가 당선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9월과 10월은 투자자들이 조금 매수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금까지 누가 당선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대선 전에는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대선 이후에는 상승 분위기로 전환됐다라는 것이 통계입니다. 또한 누가 당선되는지에는 중요하지 않고 대선 전에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주도주로 역할을 해왔었다라는 것이 통계입니다. 자, 2024년에는 당연히 AI와 반도체가 주도주였죠. 자, 요약하자면 9월과 10월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일 때 주식을 모으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선 직전에는 항상 시장에 걱정이 많았지만 대선이 끝나면 시장은 제자리로 돌아왔었습니다. 자, 누가 당선되는지 보다는 대선이 끝난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해의 연말과 다음 해의 연초는 주가와 경기는 항상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와 SOX, TQQQ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2부 영상에서 이어서 해드릴 겁니다. 자, 1부 영상과 2부 영상 순서 확인해 주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다 타임라인도 다 적어 드릴 겁니다. 자, 물론 본인이 보시고 싶으신 종목만 보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파악하고 어떤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빠른 배속, 2배속으로라도 한 번은 풀 영상으로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제가 8월 6일 날 갈색선 121선 지지를 했을 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8월 6일 날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며 지금 16%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테슬라 장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자, 장기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오게 되면 이렇게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자, 최근에도 제가 테슬라 탑픽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최저 바닥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강력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자, 어제도 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테슬라는 단기 지표도 아직 데드크로스도 안 나왔습니다. 테슬라 이러한 N자형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1차적으로 N자형 상승 추세 절반까지 가격대로 봤을 때 $230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고, 2차 목표가 $270 일단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테슬라 연말까지 $270 충분히 넘고 $3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하단 라인 찍고 나서 지금 상단 라인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단 라인 충분히 뚫고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 상단 라인 부분에서 하락하는 음봉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10% 정도는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리스크 관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팔란티어 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닥 구간에 올 때마다 모아갔었죠. 어제도 1.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까지 약 2달 반 동안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지금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한 번 더 나와주었고 중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 나와주었습니다. 자, 조만간 전고점 가격대로 봤을 때 $62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자, 이번에는 $62 도달하면 충분히 파란색 선 라인 $66까지도 직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TMF 가격대로 봤을 때 $56가 깨지기 전까지는 할 이유 없이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BU도 이번에 급락 나왔을 때 이 빨간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104가 깨지기 전까지 계속 보유의 의견이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어제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전고점 라인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 전고점 라인까지 도달할 거고, 그 다음에 전고점 라인도 뚫으면서 $160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LABU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160 충분히 다음 주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전고점 $565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해 드렸고, 지금 거의 다 올라왔죠. 지금 $5 정도만 올라가면 전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갈색선 121선 지지를 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그 시기가 딱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중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올 때입니다. 이럴 때는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살짝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렸다가는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렸다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살짝의 눌렸다 가는 거니까 겁먹지 말고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고, 리스크 관리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큰 비중 말고 한 5%에서 10% 정도만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눌렸다가 가면 못 모아가신 분들은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49억 달러의 GT 시스템즈 인수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와주었고, 어제 4.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AMD도 파란색 선 라인 $120 깨지기 전까지는 팔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후로 지금 약 2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AMD도 지금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갈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163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렸다가는 갈 수 있겠지만 전혀 겁먹지 말고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AMD 주봉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23년도 전고점 라인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지지 라인이 형성되었으며 지금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장기 지표도 이제 조만간 한 달 이내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것이죠. 자, 길게 봤을 때 3달 이내로 185달러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하락 추세 상단 라인 뚫으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노란색 선 21선 뚫고 올라오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도 뚫고 올라왔고 노란색 선 21선도 뚫고 올라오면서 상승 추세로 확실히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눌렸다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 눌렸다 가는 것을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조금 조정 후에 올라가는 것이니 큰 걱정 없이 들고 가시면 되겠고, 최종 목표가 한두 달 이내로 237달러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애플 주봉으로 봤을 때도 23년도 쌍봉을 지지 라인으로 해가지고 반등에 성공하였고, 지금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충분히 단기간에 237달러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 이미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좀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에 큰 충격만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위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도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이미 상승 추세 시작되었습니다. 전고점 542달러만 뚫게 되면 신고가 랠리 또다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갈색선 121선 하나의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지금 저항을 살짝 받고 있으면서 지금 한 3일간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갈색선 1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183달러 도달하기 전에 한번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ETF 상품들 SOXL, TQQQ, LABU 등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어가는 방법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FNGU인데, FNGU 8월 6일 날 빨간색 선 라인 지지를 할 때 매수 타점 또다시 공유해 드렸었죠. 지금 빨간색 선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4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ETF 상품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매수 타점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도 5.3%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노란색 선 21선도 돌파해 주었고 지금 하락 추세 라인도 돌파해 주면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된 것이죠. 자, 물론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렸다가 갈 수 있겠지만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영상에서 엔비디아, SOXL, TQQ,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TSMC, 퀄컴의 채굴 관련된 종목들까지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에다가 질문 주시는 종목들도 제가 다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질문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멤버십 S클래스로 가입하시면 2부 영상도 볼 수 있고 꼭 봐야 되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은 꼭 봐야 되는 자료들만 제가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바닥 구간에 있고 모아가야 되는 종목들 토픽으로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만 모아가시면 미국 주식 투자 매우 쉽게 즐겁게 최선의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2부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